자, 거기 원상회복음만 보시죠. 자, 원상회복음 처음부터 이제 계약이 소멸되니까 받은 걸 돌려주는 걸 원상회복음이라 그래요. 원상회복음. 그 밑에 판례 보세요. 판례. 계약 해지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 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한 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이다. 잘라주고 이제 줄였습니다. 이익 반환 범위는 전부 다 반환해야 돼. 이익에 현존하느냐 여부 따지지 않아요. 자, 모르는 걸 선이라 그러죠. 선이든 아는 걸 악이라 그래요. 선이 악이 불문하고 받은 이득 전부 다 이거다. 원상회복은 받은 거 전부 반환해야 돼요. 자, 갑과 을이 이제 1월 1일 날 계약하면서 아까 잠깐 했죠. 중도금 5천만 원 받았다. 이거 받은 거 전부 반환하는 거죠. 선이 악이 따지지 않습니다. 자, 이거 5천만 원 받았는데 썼다. 써도 다 반환해야 돼. 단 요거는 여기다가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하라 그랬죠. 5% 이자 가산해서 하고 돈이니까 5%. 을은 가옥을 받았다. 가옥 넘겨야 되고 또 등기 넘겨줘야죠. 원상회복입니다. 원래 상태대로 회복할 의무입니다. 그게 서로 동시이행이야. 동시이행. 자, 양거리 2번 원상회복의 범위. 1번 원상회복은 당연히 현재 가지고 있는 현물 반환이 원칙이다. 현물 반환이 원칙이다. 원칙만 기억하고, 자, 동그라미 2번 자주 나와요. 만약에 매수인이 목적물을 이용했어요. 을이 이 집을 이용했다. 그러면 사용이익도 반환해 줘야 되겠죠. 사용이익도 그 목적물을 이용하면 그 사용한 이익도 부당이득이니까 이익도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됩니다. 자, 맨 밑에 3번에 이제 손해배상이죠. 551조. 자, 박스 안에 계약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해제도 하고 손해가 있으면 돈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즉, 줄거 나가죠.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중첩적 행사할 수 있다. 자, 항상 이 손해배상은 자, 이행이익배상이죠. 이행을 했더라면 이익이 됐었는데 이행 안 해주니까 손해가 된다는 거죠. 이행이익배상이야. 그러나 이제 이행이익이 만약에 5천만 원이다. 실내이익이 한 1,000만 원이다. 상대방 불쌍하니까 적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내이익 청구할 수도 있어요. 다음 페이지 판례 보세요. 판례. 자, 맨 위에 줄거보죠. 계약 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에 자, 이행이익 배상 구하는 게 원칙이다. 무조건 손해배상 그러면 이행이익이 원칙이다. 잘라주고. 그러나 그에 가름은 대신한다는 거죠. 대신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줄거세요. 실내이익 배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원칙은 이행이익 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좀 가난하면 봐줘가지고 실내이익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잘라주고. 다만 실내이익은 자, 너무 많은 걸 주면 안 돼요. 과잉 배상 금지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행이익이 5천만 원이다. 실내이익이 1억이다. 그러면 1억 청구는 안 돼요. 아무리 많아도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자, 4번에 동시이행이야. 제목에 그냥 줄거세요. 원상회복음은 서로 동시행 관계예요. 자, 밑에 판례 나오죠. 자, 계약이 해제가 되면 계약 당사자 갑과 을은 상대방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데 잘라주고, 이때 계약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 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의무도 다 같이 함께 동시 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 6번에 이제 해제권의 소멸입니다. 양가로 1번에 일반적 소멸 사유는 형성권 10년이죠. 해제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몇 년이죠? 10년. 10년의 제척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제척기간은 권리를 행사하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 그래요. 자, 양가로 2번. 특수한 소멸 원인은 1번 상대방 최고에 의한 소멸가입니다. 552조 가끔 나옵니다. 제1항 해제권의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그럼 원칙은 몇 년이었어요? 10년.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기니까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할 거냐 안 할 거냐 여부에 확실한 답을 해달라고 해제권자에게 최고 독촉할 수 있습니다. 제2항 전항의 기간, 즉 상당한 기간 내에 해제한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소멸해서 해제를 못해요. 자, 여기까지가 해제입니다. 자, 오른쪽 7번 가보죠. 계약의 해지, 그 계약 앞에다가 임대차를 넣으세요. 자, 임대차는 해지가 됩니다. 임대차는 계속적 계약이니까 임대차 계약은 해제가 아니라 해지가 돼요. 이건 아까 했죠? 장래적 소멸이죠. 550조 해지의 효과. 자,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동그라미치되 해지야 지한 때는 임대차 계약은 장래 소급이 아니야 장래에 대해서 그 효력을 잃습니다. 해지는 장래적으로 효력이 소멸해요. 자, 양가로 1번 그 계속적 계약 얘들 나오죠. 특히 임대차 계약, 소비대차, 사용대차, 고용 등등등등과 같은 줄긋죠. 계속적 거부입니다. 계속적 거부를 내용한 계약, 줄여서 계속적 계약에서 그 계속적 계약 효력을 장래 향해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계약. 해지라 그래요. 당연히 해지도 의사표시니까 묵시적 해지도 가능해요. 의사표시는 명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할 수 있어요. 양가로 2번에 그 두 번째 줄 보세요. 예컨대 임차인이 몇 기, 2기, 2번 차임액을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만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해제는 소급표고 해지는 장래적 효력이다. 그게 포인트예요. 해지는 임대차에도 출제합니다. 자, 그럼 아까 안 하고 온 게 있어요. 앞 페이지로 돌아와 보세요. 앞 페이지 돌아오는 게, 자, 422쪽입니다. 422. 돌아왔어요? 422쪽. 맨 위에 2번에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 자, 지금까지는 해제권을 배웠어요. 해제권. 일방적 의사표시로 해제하는 이 두 가지가 있었죠. 원칙은 법정 해제권, 약정 해제권. 이거는 일방적으로 하는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으로 일반 전화해서 그죠? 제척기간이 몇 년이죠? 10년이에요. 이게 원칙인데 이거하고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제 우리가 합의 해제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해제가 이거야. 예외적인 현상 합의 해제. 요거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둘이 짜가지고 합의로 해제하는 거예요. 사유가 없어 둘이 짜면 돼. 이거는 계약입니다. 합의 해제는 같은 말이 해제 계약이야. 해지하자는 또 다른 계약이야. 요거는 계약이 아니고 단독행위예요. 일방적으로 한단 말이야. 일방적으로 하니까 법에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이건 계약이 아닙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이거는 계약으로 하는 거야. 이거는 예컨대 보죠. 이거는 원인은 없어요. 심심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자, 갑과 을이 자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냥 1억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는 자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해지하는 거고, 이거는 약정 사유가 있을 때 해지하는 거예요. 이거는 채무 불이행도 아니고 약정 사유도 없어요. 근데 갑이 이렇게 계약해놓고는 자 2월 1일 날 이행하기로 정했어. 근데 한 일주일 있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심심한 거야. 갑이 우리한테 야 전번에 너랑 계약했는데 이거 없었던 걸 하자.
라고 합의하자고 청약을 해요. 합의하자 청약하잖아. 우리 싫어 그러면 해제가 안 되는 거야. 우리 그래 좋다. 뭐 너 전문했던 게 없던 걸로 하자라고 합의에 승낙했죠. 그러면 계약이 된 거야. 이제 합의 해제된 거죠. 합의 해제 가지고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걸로 하는 게 합의 해제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거예요. 이거는 여기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잘못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잘못이 있을 때 해제당하는 거죠. 잘못하고 따지죠. 이건 계약했잖아. 이거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합의해서 하는 겁니다. 합의가 안 되면 못 하는 거죠. 의의는 똑같아. 의의는 소급적으로 계약을 없었던 걸 만드는 거야. 자, 그 점을 좀 조심하면서, 그러면 원칙은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원칙은. 이거는 단독행위고 이거는 계약이니까. 자, 의의는 똑같지만 보세요. 1. 합의 해제 동의어 해제 계약의 동그라미죠. 단독행위가 아니라 계약이야, 계약. 그 점을 조심해야 돼. 자, 동그라미 1번이 이제 비교해놓고 있지. 1번. 해제라는 개념은 단독행위야. 해제는 당사자의, 즉, 갑이나 을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계약을 동그라미 쳐 소급하여 소멸시킨 단독행위다. 잘라주세요. 이게 지금까지 배웠던 해제야. 자, 그러나 지금 배우는 동그라미 쳐 합의 해제는 계약입니다. 새로운 청약과 성락에 의해서 기존의 계약을 1월 1일 날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킨 동그라미 계약입니다. 계약. 그 점을 조심해야 돼. 합의 해제는 계약이야. 단독행위가 아니야. 고로 2번. 계약의 합의 동그라미 합의 해제에 있어서는 쌍방의 갑과 을의 자기 채무에 이행 제공할 필요가 없이도 합의에 의해서 해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자의 원칙상 당연히 인정이 돼요. 합의 해제는 계약자의 원칙으로 둘이서 하는 거야. 자, 조심하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합의 해제는 이것도 청약과 성락이니까 묵시적으로 가능하겠죠. 또 매도인이 잔금 지급 기일을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을 하고 매수인이 이를 이의 없이 공탁금을 수령했어요. 성락이네. 합의 해제네요. 수령한 경우 덕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거는 당연히 합의 해제된 걸로 본다 가로 열고 팔립니다. 갑이 공탁했을 때 상대방이 수령했죠. 그러면 합의 해제된 걸로 간주하게 됩니다. 자, 그 점 조심하고. 자, 그러면 요 합의 해제는 요 민법이 적용이 안 돼요. 둘이 계약이죠. 둘이 계약. 요 계약 내용으로 해제되는 거야. 계약 내용으로 해제되니까 자, 요 합의 해제는 민법이 적용이 안 돼요. 쉽게 얘기해서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합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 못 합니다. 이런 거죠. 손해배상 청구. 또 합의 해제 일단은 아까는 이쪽에서는 중도금 받으면 돌려줄 때 몇 프로 가산하죠? 5% 가산해서 받아놨잖아요. 이쪽은 그런 게 없어요. 이쪽은 그런 게 없습니다. 왜? 법정 해제가 아니니까. 그 점을 조심하셔야 돼. 그 판례에서 동그라미 4번 갑니다. 자, 동그라미 3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쭉 나가죠. 첫 번째부터 합의의 동그라미 쳐. 합의 해제. 같은 말 또는 해제, 계약의 효력은 합의 내용에 의해 결정되고 여기에는 즉 합의 해제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기억해야 됩니다. 합의 해제에는 민법의 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고로 잘라주시고 또 줄거세요.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동그라미 친다. 합의 해제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 5% 가산할 의무는 없다.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거의 매년 나와요. 합의 해제는 합의된 내용으로 해제하는 것이니까 받은 중도금 5% 이자 가산할 의무는 없다. 또 5번 중요. 5번. 자, 까만 색깔 줄거세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다. 자, 그런데 적용되는 것은 합의해제도, 자, 이자 가산 안 합니다. 자, 합의해제도 소급하니까 제3자는 보호돼요. 제3자는 보호됩니다. 자, 6번 다만 계약의 합의해제 있어도 제548조에 계약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 제3자는 보호가 됩니다. 자, 오른쪽 7번. 자, 7번 아까 했던 거죠. 당연복귀도 저 당연복귀. 계약의 동그라미 합의 해제된 경우에도 당연복귀입니다.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동그라미 당연히 매도인 갑에게 복귀함으로 잘라주고 갑이 소유자예요. 합의 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 같은 말 말소 등기 청구권은 말소 등기 청구권 물청이죠.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이는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앞에서도 배웠어요. 다음 동그라미 3번. 계약을 합의 해지하면 당연히 원상회복이야. 당연히 합의 해지할 때는 원상회복에 관해 반드시 약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원상회복입니다. 약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밑에 이제 예제 문제 보세요. 이제 풀립니다. 동그라미 합의 해제, 합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부동산 매매계약 동그라미 합의 해제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수령한 대금에 중도금 이자 붙여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합의니까. 2번 당사자 쌍방은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 없이 합의에 의해 계약 당연히 심심하니까 해지할 수가 있다. 다음 3번 합의 해제 소고표는 제3자 보호해야죠. 소고표는 법정 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는 못합니다. 제3자는 보호됩니다. 자, 4번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합의 해제 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없다. 답이 4. 이런 거 꼬이면 안 돼요. 자, 5번 매도인이 잔금 지급 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면서 수령한 대금을 공탁을 했어요.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는 묵시적 합의입니다. 묵시적 합의 해지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합의 해제된 걸로 본다. 할래. 자,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그럼 아까 이제 문제 안 보고 온 게 쭉 넘겨보세요. 문제를 다 안 푼 게 427쪽 가보세요. 427페이지고 예제 문제. 이제 풀려요. 계약의 해제 틀린 것. 그럼 계약 해제가 나오면 자, 해제권이 먼저 떠올라야 돼. 해제권은 법정 해제, 약정 해제. 근데 해제권이 없을 때 합의 해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합의 해제는 이 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자, 그럼 갑니다. 계약 해제 틀린 것. 1번 계약이 뭐가 나왔어? 합의란 글자 나왔잖아. 합의 해제된 경우는 특약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 돈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이자 붙여 지급하는 뭐가 있다 없다. 2번 계약의 상대방이 여럿인 경우 그러면 불가분성이 떠올라야 돼요. 여럿인 경우 해제권자는 그 전원에 대해서 해제권을 행사해야 한다. 불가분성. 3번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양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금은 서로 무슨 관계죠?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무조건 원상회복이란 말이 나오면 동시행은 떠올라요. 그래야 서로 공평하잖아.
4번 성질상 말하면 정기행위가 떠올라요. 성질상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에서, 즉 정기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정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채고 필요 없죠.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지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게 틀렸죠. 채고는 면제되지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효과는 발생합니다. 답이 4. 5번 매매대금 채권이 양도된 후 매매계약 해제됐어요. 그 양수인은 채권 양수인이죠. 채권 양수인은 등기했어요? 못했어요? 등기 못했잖아. 채권 등기가 안 되잖아요. 채권 양수인은 제3자로 보호 안 되죠.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확합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보세요. 예제 문제 갑니다. 예제, 계약 해지 틀린 거 1번. 계약 해지도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해지도 하고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네요. 채고할 필요 없죠. 이행기 도래 전에도 채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 답 나왔고 3번. 이행불능입니다.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통시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급부를 이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다. 이미 불가능하니까. 4번.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 해제가 가능합니다. 다음 5번 불가분이네. 당사자,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일 때는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해서 해야 한다. 불가분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 해지를 마치고, 해지는 꼭 한 문제 나와요. 자, 이제 강론을 가겠어요. 438로 갑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계약부를 했는데, 계약은 먼저 첫째, 계약은 성립. 계약의 종료는 했고요. 계약 종료 성립은 청약과 성락의 합치. 다음에 교차 청약은 양청약이 도달한 때 효력 발생하고, 마지막으로 의사실현 사실이 있는 때 발생하죠. 계약이 성립했어요. 성립했는데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일 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계약의 효력. 자, 쌍무계약 효력으로 동시 이행한 경우 꺼냈고요. 그 다음에 위험부담. 요거는 쌍무계약의 효력이죠. 자, 오늘 배운 게 이제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수익자를 위한 계약, 그리고 계약을 효력이 발생했다가 계약을 소멸시키는 게 해제. 소급적으로 계약을 없애는 거죠. 해지는 장래적으로 계약을 없는 걸로 만드는 거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5문제가 나와요. 매년 나오는 게 여기서 한두 문제, 여기서 매년 한 문제 맨날 나오고, 여기서 한 문제, 요 2개 묶어서 한 문제 꼭 나와요. 여기서 이제 서너 문제, 여기서 한두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남은 게 한 4개 내지 5개 남았어요. 여기는 강론이야. 강론. 계약법은 양이 적어요. 자, 그럼 이제 공부를 할 때는 계약법이 쉬우니까 좀 많이 보세요. 이제 강론은 우리 15개 계약 중에서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 요 3가지만이잖아.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왜 3가지만 시험 범위냐? 우리 중개사법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는 계약이 요 3가지예요. 토건, 입광공을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물건 계약이죠. 이거 채권 계약 3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럼 3가지 자, 공통점 다 전문 시간에 했잖아요.
쌍유 납불계약이죠. 쌍무계약, 유상계약, 낙성계약, 불료식 계약이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두 가지는 일시적 계약이니까 계약을 소멸시키는 게 해제, 이번 시간 했잖아요. 이거는 자 계속적 계약이니까 계약을 소멸시키는 게 해지, 여기까지 한 거죠. 이거는 소급적으로 계약을 소멸시키고 이거는 장래적으로 계약을 소멸시킨다. 여기까지 한 거예요. 이제 이걸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다 매매도 쌍무니까 동시환경권 위험부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유상계약이니까 요 매매계약을 여기에다가 준용한다. 자, 대입하러 갑니다. 다 했어요, 이제. 자, 1. 매매. 자, 그럼 매매, 교환, 임대차를 한꺼번에 공통을 해보시죠. 자, 매매는 자, 파는 사람이 매도인, 사는 사람이 매수인이죠. 그러면 1월 1일 날 맨날 하잖아요. 자, 매매 1억. 의무는 쌍무계약이니까 양쪽 다 의무가 있잖아요. 매도인의 의무 바로 이겁니다. 매도인은 요 가옥을 넘겨야 되죠. 가옥이 바로 재산권이잖아. 재산권을 이전해줄 의무. 의무, 채무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재산권 이전 채무자. 재산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유권이죠. 소유권 이전 의무. 만약에 소유권이 아니라 전세권 팔았다면 전세권 이전 의무. 지상권 팔았다면 지상권 이전 의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가장 많으니까. 우리가 집 팔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확한 것은 집 소유권 팔았다가 정확해요. 줄여서 그냥 집 팔았다 그러는 거야. 집 샀다. 집 소유권 샀다는 거예요. 소유권 생략된 겁니다. 그걸 줄여서 재산권 이전. 이 사람은 의무로 갑니다. 의무는 돈 준다 그랬죠? 1억을 매매 대금이라고 그러죠? 대금 지급 의무입니다. 그래서 쌍무계약 양쪽 의무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합니다. 그렇죠? 매매는 쉽게 얘기해서 매매는 자, 물건을 넘겨주고 돈으로 받는 게 매매입니다. 물건 넘기고 재산권, 물건 넘기고 돈 받는 게 매매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이게 가장 많죠. 그러나 고대나 중세까지만 해도 매매보다는 교환이 더 많았어요. 교환 이쪽으로 갑니다. 자, 교환은 갑이 1월 1일 날 이 집을 나한테 넘기겠다. 그래서 집 소유권 넘기겠다. 나는 돈이 없으니까 땅을 넘겨주겠다. 땅을 넘기겠다고 합치하는 거죠. 이게 교환입니다. 교환은 둘 다 금전이 아니잖아. 여기는 금전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반대로 받는 게 금전, 돈이라면 매매입니다. 옛날에 고대에는 금전이 없었잖아요. 금전이 없으니까 이렇게 교환할 수밖에 없죠. 두 사람 다 금전이 아닌 금전 이외의 재산권 이전 의무죠. 이전 의무가 바로 교환입니다. 둘 다 금전이 아니어야 되죠. 자, 이 사람은 한 사람은 금전이 아니고 한 사람은 금전이죠. 둘 다 금전이 아니어야 돼. 요거는 이제 금전 재산권 넘겨주는 계약이야. 임대차는 빌려주는 계약이죠. 갑이 이 가옥이나 부동산이나 동산을 빌려주겠다. 좋다, 내가 빌리겠다. 빌리는 대신 차임을 주겠다 이거죠. 이거는 임대인은 용익시킬 의무. 사용 수익을 시켜주도록 이 사람은 차임 지급 의무죠. 이게 이제 임대차입니다. 그러면 교환, 매매, 교환. 이 두 개는 비슷하니까 여기서 한 두세 문제, 여기서 두세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임대차가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두 문제 나온다 그러면 또 주택임대차, 주임법에서 주택을 빌려주는 게 두 문제죠. 그 다음에 상가를 상임법, 여기서 한 문제. 합하면 다섯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특별법이잖아요. 그죠? 특별법. 주택이 시험에 나오면 주임법으로 풀어야 되고, 상가가 시험에 나오면 상임법으로 풀어야 돼. 주택도 상가가 아닌 땅이 나온다. 땅 나왔다 그러면 민법상 임대차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가보죠. 다 했어요. 대입하러 갑니다. 매매의. 자, 매매의는 결국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의 합치라는 것. 합치.
자, 563조 매매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바로 매도인이죠.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 이퀄 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즉 계약으로 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이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567조 유상계약에 준용합니다. 본절의 규정이 매매야, 매매. 매매 규정은 매매 이외에 유상계약에 그대로 준용한다는 것은 적용한다는 거예요. 매매 규정은 교환에도 준용하고 임대차에도 준용합니다. 자, 그럼 양갈 1번 까만 색깔. 매매는 밑에 까만 색깔 적어서 4개. 쌍무계약, 유상계약, 낙성계약, 분료식계약이다. 4가지죠. 낙성계약, 분료식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입니다. 순서를 쌍유, 낙불로 외우는 게 쉬워요. 쌍무계약, 유상계약, 낙성계약, 분료식계약입니다. 자, 양갈 2번에 자, 매매는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자, 줄거세요. 남의 물건, 타인의 권리 또는 타인의 물건도 매매 목적이 될 수 있다. 이건 자주 나옵니다. 자,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도 매매할 수 있어요. 이거죠. 자, 이 집이 A가 소유자예요. A가 소유자인데 갑이 자기가 소유자도 아니야. 남의 물건을 이렇게 매매할 수 있다는 거죠. 타인의 물건이나 타인의 권리도 매매 나중에 나오겠지만 교환, 임대차 다 할 수 있어요. 매매, 교환, 임대차는 다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요 채권 계약은 자 1월 1일 했어요. 1월 1일 바로 이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행기를 만약에 4월 1일로 정했다. 4월 1일까지 이 건물 사가지고 소유권 넘기면 돼요. 그러니까 남의 물건이나 권리도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나중에 4월 2일까지 갑이 안 팔려고 그래요. 안 팔려고 그러면 요 이행을 못 해주잖아.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되는 거죠.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책임만 질 뿐이야. 그래서 채권계약은 남의 물건도 얼마든지 유효할 수 있다. 자주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서 한 번은 반대급부는 금전에 한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반대로 받는 걸 반대급부 이거잖아요. 1억 금전에 한한다. 만약에 반대급부가 이거야. 금전이 아니라면 교환입니다. 교환. 반대급부가 금전이 아니라면 교환이 돼요. 그 뒤에 나왔죠.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재산권을 반대급부로 하는 약정은 매매가 아니고 교환입니다. 자, 4번. 매매에 관한 규정, 대표진회가 계약금 규정이나 담보책임 규정 등등은 다른 유상계약에 그대로 준용을 합니다. 자, 매 교환과 임대차에도 준용하는 거예요. 준용이란 뜻은 이거예요.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사전 찾으면 있죠, 그죠? 여기다 컨펌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적용하는 거죠. 준용. 준해서 적용한다 이런 말입니다. 적용한다 똑같아요. 성질이 비슷하니까 자 적용한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매매 규정을 다른 유상계약인 교환이나 임대차에 그대로 준용한다. 대표적인 애가 계약금 계약이나 담보책임입니다. 자, 오른쪽 2번 갑니다. 매매의 성립은 합의만 되면 되겠죠. 1. 당사자 간의 합의, 여기에 낙성계약이죠. 낙성계약. 자, 양가로 1번. 매매계약은, 그래서 2부로 구두로 하면 돼요. 재산권 이전과 즉 가옥과 그에 대한 매매대금 1억 합의로 성립합니다. 해도 이거 하잖아요. 이거. 우리 집 1억에 팔겠다, 1억에 사겠다. 그럼 계약 성립했어요. 다른 거는 별 볼 일 없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즉, 별 볼 일 없는 거, 이걸 부수적이라고 그래. 부수적인 거, 계약 비용, 이행 시기, 변제 장소 등등에 관한 부수적인 합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양거는 2번입니다.
자, 매매계약에서 워낙 자주 나와요. 죽어나간다. 매매계약에서 그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고 그 일을 사후에라도 사후에가 이행기야. 이행기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다, 족하다. 이 파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 대표적인 애가 아파트 분양계약입니다. 자, 아파트 분양계약이 유효해요. 그럼 아파트 분양계약 할 때, 자, 만약에 을이 이제, 자, 아파트에, 자, 501호에 당첨이 됐어요. 501호를 만약에 평당해서 한 5억에 당첨됐다고 하죠. 그러면, 자, 1월 1일 날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됐어요. 유효합니다. 지금 아파트 지어졌어, 안 지어졌어요? 501호 지금 없어요. 땅도 안 파고 있어요. 유효해요. 근데 계약서에 있죠? 계약금, 언제, 1차 정도금, 2차 정도금, 3차 정도금, 뭐, 잔금, 이렇게 적혀져 있죠? 이행기까지 501호가 지어지고, 잔금 주겠다. 그러면 유효해요. 딱 1월 1일 날, 요게 딱 합치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아파트 분양계약도 유효합니다. 자, 이번에 매매 예약 한번 가볼까요? 자, 매매 예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매매 예약도 많이 합니다. 바로 매매는 본 매매를 줄임말이잖아. 바로 본 매매를 하지 않고 예약을 먼저 했다가 나중에 본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예약이 됩니다. 매매 예약. 뭐 교환도 예약이 있고 임대차도 예약이 있죠. 나중에 본 계약을 쉽게 체결하려고 미리 하는 게 예약입니다. 이 예약도 반드시 채권 계약입니다. 채권 계약 같은 말 의무 부담 계약. 채권 같은 말 의무 부담 계약. 자, 매매 예약 한번 해보시죠.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예약은 가등기하고 같이 섞어서 많이 합니다. 갑이 을과 매매 예약만 했어요. 1월 1일 날 이 집에 매매 예약했다. 그러면 이제 예약은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매도일 될 사람, 나중에 매수일 될 사람, 아직은 예약만 하고 있어요. 그럼 예약이니까 이 사람은 일방 당사자, 타방 당사자 이렇게 씁니다. 이 사람은 예약 완결권을 가지죠. 자, 예약 완결권은 본 계약을 완결할 수 있는 권리를 예약 완결권이라 그래.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예매권이에요. 예매권. 우리 비행기나 KTX 살라 그러면 예매권 있으면 나중에 본 계약하기 쉽잖아요. 예매권 있으면 바로 표 주세요. 그럼 바로 준단 말이야. 예매권이 없다. 표 주세요. 없습니다. 그러면 뭐 서울 못 가는 거지. 그래서 예약 완결권을 대개 보면 매수인이 예약 완결권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어린 예약 완결권. 그럼 이제 부동산이라면 이제 자, 이걸 확실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약 상태니까 본등기를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임시로 가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매매 예약하는 가등. 그러니까 예약 완결권도 가등기 할 수 있어요. 그럼 가등기 하면 이쪽이 가등기 설정자, 가등기 권리자죠. 그러면 가등기는 아직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랬잖아. 나중에 이제 얘가 예약 완결한다. 이렇게 일방적 의사표시하면 본 매매가 성립해요. 요게 이제 만약에 12월 1일 했다. 그러면 이제 본등기 하는 거죠. 갑과 을이 가가지고 본등기로 소유자 을. 요렇게 하면 이제 요게 이제 순위, 요게 2순위였다 그러면 순위 보전의 효력이잖아. 요게 이제 가등기 배움. 순위 보전 효력.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가보죠. 534조. 제1항 당사자 일방 예약은 예약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예약 완결권을 한쪽이 가지는 걸 일방 예약이라 그래요. 그 일방 예약이 많아. 그래서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한다. 일방 예약은 상대방 이퀄 예약 완결권자입니다. 예약 완결권자 을, 예약 완결권자 을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본매매 효력이 생긴다. 바로 이거죠. 예약 완결한다 그러면 본매매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제2항. 자, 그러면 예약 완결권 이것도 형성권이야. 형성권이니까 아까 해제권하고 똑같죠? 10년이야. 제척기간. 무조건 형성권은 애올 수밖에 없어요. 왜? 제척기간이 10년이니까. 10년. 너무 길잖아요. 권리 행사 기간이 10년이야. 너무 기니까 이제 최고 하겠죠. 최고. 제2항 전항의 의사표시 즉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10년이니까 예약자 갑이죠. 예약자 같은 말 예약 의무자입니다. 예약자 예약 의무자 갑은 너무 기니까 10년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매매 완결 여부 즉 본계약 체결 여부에 확실한 답을 해달라고 상대방이 예약 완결권자야. 예약 완결권자에게 최고 독촉할 수 있습니다. 자, 사망 예약 의무자가 전항의 기간 상당한 기간 내에 확실한 답을 받지 못했다. 즉 도달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효력을 잃는다. 자, 1의 내려옵니다. 자, 예약이란 장래에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채권 계약이에요. 자, 까만 색깔 줄고 나간다. 예약은 나중에 본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언제나 채권 계약 같은 말 의무 부담 계약이에요. 매매 예약을 하게 되면 본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으므로 의무 부담 계약 같은 말 채권 계약입니다. 물권 계약이 아니고 채권 계약이야. 그래서 가등기 할 수 있어요. 자, 양가 2번 성질은 매매 예약은 자, 보통 이제 본 계약 체결이 어려울 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죠. 근데 보통은 이제 자, 그러나 실제로는 줄거세요. 채권 담보 목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매매 예약하고 그래서 담보 가등기를 많이 해요. 자, 양가로 3번 예약의 종류는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1. 편무예약과 쌍무예약은 땡땡 적어도 이거는 의무자의 수입니다. 자, 의무자가 1명이다. 편무예약. 의무자가 2명다다. 쌍무예약입니다. 자, 다음 장. 다음 편 2번만 기억합니다. 자, 권리자의 수입니다. 권리자가 1명이면 일방예약. 권리자가 2명이면 쌍방예약이에요. 우리 민법은 3번만 기억합니다. 일방예약으로 추정합니다. 자, 우리 민법은 요 예약 4가지 중에서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일방예약으로만 추정합니다. 의리 예약 완결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 밑에 판례도 한번 보자. 판례. 자, 매매의 예약은 당사자 일방이 즉 예약 완결권자가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잘라주고. 근데 적어도 매매 예약이 성립하려면 예약도 계약이니까 확정성이 있어야죠. 매매 예약이 성립하려면 예약에 터잡아 맺어질 본 계약의 요소가 되는 매매 목적물, 가옥, 1억, 이전 방법, 매매 가격 등등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약이 성립해요. 자, 양가로 4번 예약 완결권 땡땡 적으세요.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자, 1번 의의는 예약 권리자의 상대방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매매 완결의 의사 표시해서 매매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히 예매권이야, 예매권. 자, 방가로 2번 내려오면서 성질은 형성권. 자, 동그라미 1번. 예약 권리자가 일방적 의사 표시로 본 계약이 체결되니까 형성권입니다.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다. 그래서 10년이야. 제척기간이 10년. 당연히 2번 예약 완결권도 재산권이죠. 재산권이니까 당연히 우리 야구장 예매권 보세요. 막 암표로 팔잖아. 예매권도 양도할 수 있고 당연히 상속도 됩니다. 다음 가장 많이 나오는 3번 부동산 물건의 예약 완결권은 가등기 할 수 있다. 가등기 할 수 있다. 그리고 가등기 하면 나중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약 완결권은 거의 가등기하고 묶어도 출제가 돼요. 자, 방으로 3번 갑니다. 예약 완결권의 존속기간, 제척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 자, 갑과 을이, 자, 예약 완결권의 존속기간을 안 정했어요. 뭐 정하면 뭐, 근데 뭐, 5년 정하면 5년이고, 10년 정하면 10년, 15년 정하면 15년이 돼요. 이걸 안 정하면 10년이 된다는 거죠. 자, 동그라미 1번. 당사자가 행사 기간을 정했다. 예컨대 15년으로 정하면 그 15년 기간 내에 행사를 해야 됩니다. 기간을 정하면 기간 내에 행사해야 돼. 문제는 2번이야.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10년이니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아까 봤던 법 조문이야. 예약 의무자 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매매 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이 최고할 수 있고, 예약 의무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잃습니다. 상실한다. 자, 동그라미 3번은 워낙 많이 나옵니다. 3번 매매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한 때는 그 기간 내에 15년이면 15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는 주거세요. 약정이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날부터 몇 년?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무슨 권이니까? 형성권이야. 자, 고로 그 기간이 10년이 지난 때는 소멸했어요. 10년이 지난 때는 상대방이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랄지라도 예약 완결권은 이미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했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 한편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 약정은 둘이 합의하면 돼요. 기간은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15년을 해도 되고 20년을 해도 돼. 즉 10년 이상 기간 약정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0년, 15년도 가능해요. 자, 동그라미 5번 조심하고요. 자, 항상 이제 자 우리 법원은 주장하지 않는 것을 직권으로 재판 못합니다. 직권으로 조사를 못해요. 근데 형성권은 요거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형성권 많이 나온단 말이야. 형성권은 자 판사는 다 10년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요거는 직권 조사합니다. 그래서 많이 나온다. 3번 예약 완결권 형성권이야. 형성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했는지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법원이 직권 조사사항이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해서 재판에 고려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성권은 굉장히 자주 나와요. 자, 그래서 직권 고려합니다. 자, 방가로 4번 행사 방법은 형성권이니까 일방적 의사표시죠. 일방적 의사표시. 동그라미 1. 예약 완결권 행사는 예약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일방적으로 행사를 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조심하고 가등기. 예약 완결권이 가등기 된 후, 가등기를 을이라고 하죠. 을. 목적물이 병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양수인 병이 아니라 예약 의무자 갑에게 행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얘기죠. 본등기 할 때 얘기해요. 자, 을이 지금 이렇게 가등기를 해놨단 말이야. 가등기 해놨는데, 자, 그 다음에 나중에 2월 1일 날 가등기를 해놨어요. 근데 아직 소유자는 갑이잖아요. 가등기는 효력이 없으니까 갑이 4월 1일 날 이 집을 판다는 거죠.
자,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그럼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돼 있죠. 현재 소유자는 병이에요. 자, 그랬을 때 나중에 을이 이제 애약관계권은 형성권 을이 갑한테 애약관계를 해야 돼. 애약관계를 한다. 형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갑한테 애약관계권 행사해서 본매매가 성립하면 이렇게 본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본등기는 이 갑이 의무자입니다. 본등기에서 소유자 을 이렇게 본등기가 되면 요거는 직권 말소당하죠. 직권 말소당한다. 이건 가등기에서 배우죠. 자, 봅니다. 애약관계권이 가등기된 후 목적물이 병에게 양도되더라도 양수인 병이 아니라 애약의무자 갑에게 행사해서 본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하고, 자, 다음 장 문제 한번 보죠. 문제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매매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라 그러네. 1번 매매 일방예약. 일방예약은 이것도 채권계약이죠. 물권계약이다. 틀렸네요. 물건이 아니라 채권계약. 우리 물건은 8개밖에 없잖아요. 8개 뭐예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 이런 글자가 나와야 물건입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매매 일방계약은 당연히 채권계약입니다. 2번 매매 일방예약은 형성권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 표시한 때 매매 효력이 생긴다. 형성권. 3번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했는지 여부에 관해 요리 직권 조사해야죠.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고려를 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 4번 매매예약이 성립한 후 상대방의 예약완결권 행사하기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 이행이 불능이 됐는데 물건이 없어졌잖아요. 물건이 없어졌으니까 예약완결권은 소멸합니다. 예약완결권은 행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5번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네. 그럼 10년이잖아. 10년이니까 그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5년이 아니라 10년입니다. 10년 내에 행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맞은 게 2번이 되겠네요. 답 2번. 그 밑에 3번에 그 계약금을 하나 적어 놓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10월 28일 적어 놓으세요. 계약금은 시험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의 매년 출제한다고 봐야 돼요. 자, 오늘도 집에 가셔가지고 다른 건 안 봐도 해제 있죠, 그죠? 해제 부분은 반드시 좀 복습 좀 하세요. 해제 부분은 매년 시험 내고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자,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내일은 개론이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공법입니다. 자, 헷갈리지 마시고 내일은 학개론이고 수목은 공법, 금요일은 중개사법입니다. 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